오늘은 중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중화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중용 1장에 신독 바로 다음에 중화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 희노애락이 미발,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 중이라고 하고, 발익의 중절 위지 화, 발현해서 모두 중절,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을 화라고 한다. 여기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미발, 발현되지 않은 상태의 중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고려해 일희일비를 겪은 뒤에 잔잔해진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면을 쓰고 감정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일일이 희노애락을 나타내지 않는 감정의 중용, 즉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통치자나 조직의 리더가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와 조직에 있어 큰 문제가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 중에 가장 호악한 제자로서 안회를 소개하면서 안회가 도달한 호악의 경지를 콕 집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천노 불이과. 남에게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았다.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치자와 리더도 인간인 이상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감정은 결국 호오, 좋거나 나쁘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통치자가 백성과 호호를 같이 하지 못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대학에 이런 말로 나옵니다. 호인지 소오,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를 좋아하고, 오인지 소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하면 시위, 불인지성, 이런 군주는 사람의 본성을 위배하는 자라고 일컫고, 제필, 체부신, 반드시 재앙이 그 몸에 미치게 된다.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인한 정치를 좋아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사치와 방탕을 즐긴다면 그 임금은 백성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통치자와 리더가 감정의 중을 유지하고 보편적인 호오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은 조직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감정의 중을 유지했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상황들에 맞서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감정을 꼭 드러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발익의 중절, 감정을 발현해서 상황의 절도에 중, 딱 맞게 했을 때 그것을 화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장례식장에서 남을 웃기면 안 됩니다. 또 내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남의 잔치에 가서 울면 안 되겠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을 내보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는 울고 잔치에 가서는 웃는 것이 절도에 맞게, 예절에 맞게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감정을 잘 드러내기만 해도 예절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감정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곧 문명인이고, 문명인은 예절을 통해 주변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야자, 천하지 대본야.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 큰 근본이고,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 달성해야 할 도다. 신독을 기본으로 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중은 천하가 돌아가는 대본, 큰 밑바탕이 되는데, 이 중을 기본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화는 천하의 달도, 달성해야 할 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도와 관련해서 중용 20장에 천하지 달도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이 달성해야 할 5가지 관계라는 뜻인데요.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 이 관계들이 화합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인간을 둘러싼 이 5가지 관계의 화를 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각 개인이 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책임지는 성숙한 존재가 아니면 진정한 화가 달성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신 관계는 지금으로 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의 리더인 사장이나 간부가 감정의 중을 이루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옮기거나 부하 직원을 화풀이 대상으로 여긴다면 나의 회사 생활에서 화가 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친구나 형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신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도 신독을 하고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나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신독하면서 한 발자국씩 같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동양에는 신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중화를 이룰 것인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역사의 기준이 중요했던 건데요. 예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의 중을 확인하고 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역사의 거울에 비춰보고 깨닫게 했던 겁니다.